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말 규탄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면 이 실형을 받기보다는 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이 되는,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준영 변호사님 어떤 범죄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대표적 두 가지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랑 이제 전세금 사기가 있죠.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그 보이스피싱 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투 어눌한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요즘에 건가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이제 진화가 돼서 네.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온 것처럼 말투 어눌한 분들이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을 뭐 납치했다 대신에 뭐 내가 이제 뭐 검찰청에 뭐 어디 검사인데 뭐 이렇게 벌금을 말이 내라 없죠, 뭐 요즘에.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사람들이 속지를 않으니까 네.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됐냐면 인터넷에 중고나라에 자기 계좌를 올렸잖아요. 계좌 누가 계좌번호를 보고 그냥 뜬금없이 돈을 한 1,000만 원 입금해줘요. 그러면 어느 날 계좌에 1,0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을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뭐 가압류도 걸고 뭐 사기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부드럽게 제가 오입금을 좀 한 것 같은데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1,0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막 전과자 되거나 이러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그러다 역공 당하는 사례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들고 튄다든지. 근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무스하게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근데 돌려줄 때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돌려줄 땐 저희 와이프 계좌로 주세요. 뭐 이 계좌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으로 완벽하게 이용이 됐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이건 또 처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제 계좌로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누가 잘못 보냈네, 빨리 돌려줘야지 라고 네. 하는데, 보낸 사람이 그건 안 되고 우리 와이프 계좌로 넣어주세요 하면 저도 이제 잘못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예. 제가 갑자기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불편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몰랐다는 게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이제 계좌가 몇 달 잠겨 있을 수는 있어요. 엄청 불편하죠, 그것도. 예. 근데 이 보이스피싱의 이제 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수괴들은 전부 다 뭐 외국에 있든지 또는 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좀 찾을 수가 없는, 그런데 숨어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굴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저는 한국에 구석에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계좌에서 돈이 꺼내는 걸 보면 유출할 수 있잖아요. 뭐 네. 저 필리핀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그것도 뭐 섬에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마닐라 이런 데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저 이슬람 반군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사업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한두 번이야 가서 잡아올 수 있겠지만 이게 네. 매번 뭐 가서 잡아올 수도 없고 주권 문제도 있고 네. 그 현지 경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돈을 꺼내서 그 보이스피싱범 그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현금수거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이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돼서 네. 이제 유치장도 가고 또 이제 수사 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법정 구속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뭐 이게 아무래도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더 경한 처벌이 되는 경우에도 지금은 또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업 정책적으로 어쨌든 계속 피해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누군가는 돈을 잃고 이러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본범들은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현금수거책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사실 과학은 아니잖아요. 1 더하기 2가 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옛날에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가 요즘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뭐 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라도 잡아서 최소한 실제로 실형까지 살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고생이라도 시켜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걸 조심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측 입장이나 뭐 어쨌든 사법부에서는 이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뭐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봐야죠, 당연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네.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네. 들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금수거책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골든타임으로 잡는 게 한 3일 정도인데 네. 한 보통 이제 법원에서 3일까지는 좀 해볼만 할 여지가 크고 한 일주일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알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하루에 30만 원 벌든 50만 원 벌든 자기 얼굴 다 까면서 CCTV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힌 분들은 잡혔다는 건 족적이 키스면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TM기 얼굴 다 노출돼 있지. 맞아요. 택시 타고 가면서 신용카드로 긁었지. 근처 편의점에서 밥도 먹었지. 네. 이게 다 기록에 남는데 그거를 고작 내가 30만 원, 50만 원 받자고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썼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정말 단순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알 수도 없었어. 미필적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실제로 상호 검색하면 인터넷 다 있거든요. 네. 물론 그 회사 담당자는 모르죠. 자기들 그런 거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막 화내면서 이렇게 검색 찾아보시라고 전화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현장에서 성내고 막 보이스피싱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고받는 카톡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막 뭐 좀 이상하다고 이제 아는 형한테 형 원래 대부업체 일이 이래? 대부업체 일이 형 원래 이래. 근데 그 형이 또 대부업체에서 일한 적 있거든요. 원래 그래 이렇게 이게 오지랖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의심 없이 일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유리한데 뭐 카톡이 지울 수도 있는 거고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상대가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이러면 자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검사가 무죄를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내가 그런 문자 있으면 다 그냥 확인해가지고 다 내고 막 이렇게 내가 몰랐음을 입증할 그런 걸 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내도 사실 일단 좀 안 좋게 봐요. 일단 안 좋게 봐서 되게 어려워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정말 어떤 경우를 다 가정하고서라도 자기가 한 행위가 현금 수거책인지 도저히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억울할 수 있지. 그 중고나라에서 막 계좌 빌려준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사건을 풀어나가세요?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진짜 책임이 없다. 사실은 이제 너그러우신 그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이나 재판부를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이게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뭐 3일 뭐 이랬는데 뭐 피해액이 2억이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이미 아득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막판이 되면 합의금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또 합의했다는 게 많은 경우에 자기의 뭐 고의를 인정하는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이 뭐 합의랑 고의 인정은 별개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정황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뇌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좀 이제 학력도 좀 낮고 또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럴수록 유리하고 좀 그러면 이제 할 얘기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냥 피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다 그때 누구랑 카톡했는지도 다 뒤져보고 인터넷 검색도 뭐 했는지 뒤져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막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학점 이런 거라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거를 고작 내가 심지어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공무원은 벌금 조금만 나와도 임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고작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쓴 돈이 지금 거의 몇 천만 원인데 이거 지금 몇백 하겠다고 지금 했겠냐고 이런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해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뭐 많죠. 그래도 많은데 다 그렇지는 않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특히 나이가 많으시면은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으시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요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알고 그랬는지 또는 이 사람이 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완전 확정적인 뭔가 증거라는 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사법 정책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권리지만 사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유죄 추정 원칙으로 봅니다.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의 자기가 모르고 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모르고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 뭐 아예 그렇게 추정을 해버리면은 쉽지는 않죠. 왜냐면 몰랐다는 거를 뭐 어떻게 입증하냐? 제가 오늘 뭐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안 먹은 걸 뭐 어떻게 입증해요? 안 먹었는데 뭐 배를 갈라? 뭐 텅 빈 위를 보여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돌이켜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게 또 많아요. 이를테면은 엉뚱한 회사 나는 뭐 어떤 추심업체에 취업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엉뚱한 은행 로고 찍힌 거 종이 인쇄해가지고 이제 막 완납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소개받을 때마다 막 근데 뭐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대부업체 일이나 추심업체 일을 잘 모르니까 뭐 일을 하기 전에 추심이란 말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그냥 또 위탁 운영인가 보다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의심스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홀린 것처럼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게 돌이켜 보면 이상하니까 되게 뭐 안 좋게 많이 보죠. 뭐 이런 얘기도 뭐 대놓고 진짜 몰랐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원래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근데 그게 참 이게 너무 엄하게 처벌한다 생각이 좀 듣기는 한 게 제가 이제 의뢰인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이제 제가 유치장에 딱 갔는데 저희가 이제 기각을 시켜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치장에 하루 있으면서 옆자리에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신 나이 드신 그 중년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신 지체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도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진짜 누가 봐도 지능이 되게 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분은 그리고 못 나갔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로 이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단순 심부름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글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명확하게 판별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누군가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 성문에 대해서도 성문이 이제 일치를 다 똑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문처럼 고유의 그게 있는데 차라리 그걸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것 자체도 이제 개인 그 인적 사항을 특정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 특정을 해가지고 좀 수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영원히 그냥 너가 보이스피싱으로 진짜 몇억 몇십억 쉽게 벌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객지에서 살다가 이제 객사를 할 때까지 못 돌아온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차라리 개인정보니 뭐니 뭐 이런 거보다 저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뭐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뭐 유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거를 국가가 수집을 하는 게 비교 형량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되게 좋은 방송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유형들을 알려주잖아 우리 구독자들한테.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러면 알고 했으면 진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이들의 수법이 자꾸 진화하고 있다면 이 수괴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면 자꾸 일반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다 처벌된다. 아무리 이렇게 사후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방의 효과가 없어버리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드는 생각이 이제는 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내가 입사한 회사가 진짜 그 회사가 맞나라는 것도 뭐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그게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똑같은 질문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이런 회사에 취업이 됐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면접을 직접 보지 않았냐 이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뽑고 다 이유가 있네요.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직접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믿거든요. 지금 유형 같은 게 널리 조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방송을 통해서든 뭐 캠페인을 통해서든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갖고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통장에 뭐 돈이 막 큰 돈이 갑자기 팍 입금됐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고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